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0일 적중 특강인데요. 자, 자료는요. 더보기란 혹은 댓글을 통해서 링크 타고 가시면 PDF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미리 풀어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느 영역에서 또 부족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유형, 최신 트렌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제 6문항인데 하나씩 골고루 출제되는 것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속어법을 활용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3개, 과거 3개. 이렇게 보통 3대3으로 구성이 되지만 어느 회차에서는 이 유형이 살짝 4대2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식 위주로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은 공식으로만 하고 굳이 우리는 가정법 같은 경우에 3대3이다라는 걸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준동사 유형인데요. 동명사 3개, 투부정사 3개. 회차별로 난이도가 여러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동명사의 포인트와 특별히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을 I'm in paradise를요. 꼼꼼하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위주로 암기를 하시되 투부정사가 바로 뒤에 오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3대3 숫자 맞추기 혹은 속어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숫자 맞추기.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은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동사 원형이 이제 선택지에 있는 것을 바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슈드 생략이 나오는 경우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고요. 조동사, 그 다음에 연결사 유형은 네문항인데 해석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영역이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요약하고 연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다면 연결사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여러분 오답을 많이 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어도 충분히 시간 투자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 두 문항도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조동사는 상황별 출제되는 조동사를 암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관계사는 일반적으로 속어법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사람이면 who, that, 컴마면 대시 못 오고 이런 식의 규칙만 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조동사가 나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벌써부터 어려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접속사랑 그 다음 조동사 유형이 나왔을 때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쉬운 유형 먼저 풀어보시고 나중에 오시는 방법을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스톡홀름 신드롬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바로 뒤에 용어 정의를 해줍니다. psychological phenomenon, 즉 심리학적 현상이에요. 심리적 현상인데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 발생하냐면 이제 여기서 victims라고 나오죠. 납치범이 납치를 했어요. 그 희생자가 어떠한 것을 empathy and emotional attachment, 즉 납치를 한 사람과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정을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이 victims는요, 뭐뭐 form이에요. 동사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동사 form의 형태를 골라줘야 되는데 complex psychological bonds, 여기서 본즈는 유대감이에요. 심리적인 복잡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할 것이다? can? 할 수 있다? must는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떠한 스톡홀름 신드롬에 관련된 것이고 이런 희생자들은 어쩔 수도 있다? 무언가를 이러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심리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will이랑 can이 조금 헷갈리신 분은 will은 확실하게 이뤄질 그런 상황에서 적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should랑 must는
주어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victims들이 그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must랑 should는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상황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선택지를 보니까 투부정사나 ing 형태네요. 자, 그런데 여기 problem이 명사라서 투부정사 혹시 하셨나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투부정사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용 표현. 자, 동명사의 관용 표현 중 have, trouble, ing, 여기 you 추가해 주시고 trouble, ing.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이시죠? 다시 적어드릴게요. trouble, have trouble, ing. 자, 그리고 have a problem, ing. 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의미예요. have difficulty도 동일합니다. have difficulty, ing. 그래서 지금처럼의 이 관용 표현들은 우리가 명사가 바로 왔다 하더라도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ing를 취하게 돼요. 또 다른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비동사 다음에 worth, 그 다음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투부정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용 표현의 경우에는 ing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distinguishing D번이 정답이 되고 ing 형태가 하나 등장했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면요. 3번 문제는 A, B, C, D 선택지를 보니까 시제 유형이에요. 그쵸? 자, 일단 별표를 칠게요. 시제 유형이고 빈칸 주변에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month라고 하는 미래 관련된 시제, 부사가 나왔어요. 그쵸? 그럼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미래 시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will be attending 밖에 없습니다. A번이 정답이에요. 사실 여러분 영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상당히 많거든요. will be ing 빼고 이제 여러분들 비동사 플러스 ing, be going to ing, be going to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들이 다 미래의 표현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지틀보에서는 그거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next month면 그냥 will be ing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래다 그러면 ing가 이렇게 포함된 will be 형태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래 진행이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빈칸 앞에 if 벌써부터 이렇게 세모를 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promoted. 과거 형태네요. had pp도 아니고 과거기 때문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의 형태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가정법 과거의 유형입니다. 자, 아주 깔끔하고 간단하죠. 한 번씩만 적어볼게요. if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were,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동사에 ded, id를 붙여주시는데요. 불규칙 변화 동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문제를 풀다가 불규칙 변화 동사들이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부정어구 같은 경우에는 didn't 동사 원형을 이렇게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도 나왔던 형태인데 could가 나오는 경우 could를 하나의 과거 시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은 과거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럼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바로 컴마가 있는 관계사 유형으로 that 소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지를 봤을 때 what은 바로 소거를 하셔도 되는 이유가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의 대명사라는 명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GTF 레벨 2에서 보게 되는 이런 문장의 구조는 바로 앞에 명사, 선행사가 주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hat은 문법적인 오류다라고 해서 바로 소거하시면 되겠고요. where가 which의 차이는 뭐죠? where는 완전한 문장, 그리고 which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앞에 선행사가 a letter and a picture 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which 하시면 됩니다. 장소가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Admitted to. 자, 실제로 이런 유형을 한 2년 전에, 3년 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 to가 어떤 to인가? 라는 질문을 남겼던 그런 유형이었어요. 근데 admi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to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인정하다라는 동사로 ing 형태를 취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admit과 동의어인 하나 더 정리를 해보면 acknowledge, 인정하다, 둘 다 ing를 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to는 사실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to를 이제 유형이 바뀌었나? to 뒤니까 여긴 원형이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 원형을 고르거나 이런 식으로 가신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정답은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동명사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형이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따라서 B번이 되고요. admit 다음에 바로 ing 형태도 많이 쓰이지만 to가 같이 끼어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실 문법은 기세도 중요한데 상당히 똑똑하게 푸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 암기를 했는데 이거는 신유형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는 순간 오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해도 사실 생각이 많아지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저도 틀린 적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복잡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다가 틀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입니다. 7번 문제로 가는데요. 지금 보니까 바로 어떤 유형이에요? 이게 시제 유형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변의 단서를 일단은 찾아보는데요. 시제가 과거 시제다라는 걸 하나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 since they discovered 그리고 여기 until now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컴마 앞은 과거 시제였는데 and 뒤에는 until now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since 완료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일까? 아니면 과거를 받아서 과완지니까 제가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특별히 요즘 유형이 이렇습니다. and를 항상 껴서 나와요. 그래서 앞에 시제랑 뒤에 시제를 다르게 줍니다. 그리고 항상 빈칸은 뒤에 혹은 앞에 줘서 어디다 맞춰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유형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문장과 문장으로 구별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단서가 너무나 확실한데 이걸 또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시험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항상 확실한 근거를 정답으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혹시나라는 이 생각은 버리시고 암기한 걸 믿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until n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현재에 대한 단서고 그리고 since 과거 시점은 이제 완료에 대한 단서니까 현안진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D번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이에요. 8번 문제는 지금 had, she, known이 너무나 보이죠. 최신 트렌드는 바로 이 가정법에서도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 유형이에요. 도치를 요새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had, 주어, pp가 앞에 오는 경우는 이렇게 한눈에 알기 쉽기 때문에 정답은 would, could, might, have, pp A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은 사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는 바로 어떤 구조가 보이죠? imperative. 당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 대시 보이고, 요 자리는 동사 자리인데 동사 원형이 선택지에 있는 게 C번. 오케이. 그래서 should 생략이 정답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정답이 동사 원형이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 선택지에 현재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럼 실제로 내가 영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게 현재 진행일까? 아니면 should 생략일까? 이를 고민하게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should 생략이라고 하는 걸 배제하고 현재 진행으로 체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문맥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과거를 주긴 했지만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it is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패턴은 외워주셔야 돼요. it is 형용사 that
이 형용사는 어떤 형용사죠? 당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제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우리 또 지금 시제 유형이네요. 그쵸? when이 등장했습니다. when. 그 다음에 동사는 arrived. 네, 그러면 과거 동사니까요. 뒤에도 과거 진행을 정답으로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시제 유형을 그래도 간단하게 출제한 편이에요. 제가 이전이나 이 전전 회차들의 이제 적중 특강에서는 좀 일부러 어렵게 냈었는데 어떤 회차에서는 시제가 진짜 간단하게 풀리게끔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의 난이도는 무난한 난이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는 지금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쵸? 자, 그럴 때 항상 첫 번째로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를 보니까 얘는 누가 봐도 가정법 유형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건 가정법이야. 너무나 명확해. 그럼 이때 if가 보이지 않는다면 head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head, 주어, pp를 찾자라는 게 우리 전략이에요. 그러면 had, 주어, pp를 찾아보니까 had we done our tasks more successfully 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오케이, 원래 문장이 if we had done 이런 문장의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이 자리는 주절의 자리로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11번에서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해줬어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head가 뒤에 숨어있는 경우에는 사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특별히 선택지에 지능 시제라도 하나라도 체크가 여러분 나와 있다면 더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제적 단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조금 가정법인 것도 같다. 선택지를 보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뭘 먼저 찾자? had, 주어, pp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으로 가볼게요. If I had.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로 제가 실강에서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요거를 동그라미 치고 would, have, delved를 정답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래서 찔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이 모을이 PP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빠르게 풀다 보면. 그래서 일단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헤드가 본동사인지 아니면 조동사로 헤드 PP인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if, 주어, had, 그 다음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인 B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갈게요. 13번 문제는 자, allow라고 해서 다 ing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allow라고 해서 항상 투부정사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죠. 그 구조를 보셔야 돼요. allow는요. 사명식의 구조일 때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고요. 자, 그리고 이 allow가 오형식의 구조일 때는 투부정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부정사 강의를 할 때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게 어차피 이게 오형식 구조에서 투부정사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왜냐면 현재 분사도 ing이긴 하지만 GPLF 레벨 2에서는요 분사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ing인지 to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allow 다음에 목적어는 명사 혹은 대명사일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투부정사에서 명사 to의 그러한 패턴을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researchers는 바로 명사니까 투부정사 이렇게 간단하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투부정사 그리고 아주 단순한 투부정사인 to determine인 D번이 정답이 되겠고 투부정사가 나왔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1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조동사 유형이에요. 한번 좀 해석을 해볼게요. 고대 로마에서 어린 소저 이름 마커스가 aspired, 열망했습니다. aspire 동사는 투부정사를 취한다. 체크하시고요. To rise through the ranks and display his courage on the battlefield, knowing that he more earn respect and influence as respected centurion. 자, 여기까지 제가 쭉 읽어놨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마커스라고 하는 어린 소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다? 그냥 상위 계층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용기를 보여준 거죠. 배틀필드에서. 그가 리스펙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라는 것을 알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선택지에서도 속어법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가 respect를 얻어야만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얻어야만 한다. should랑 must가 애초에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 32점 분들 같이 나오면 사실 소거해도 돼요.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나는 영어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소거하셔도 되고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래서 실제로 나온다면 이 must가 법률적으로 의무를 띌 때 must가 정답이 되는 패턴으로 둘 중 하나를 구별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 소거해 주셔도 돼요. 해석적으로 봐도 그가 unrespect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respect를 얻을 것이라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could이며 지금 시제적으로 봐도 과거 시제로 나타내지고 있어요. 지텔프에서는 보통 이제 조동사에서 각각의 조동사가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시제 일치를 하는 구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해석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해석이 첫 번째로 우선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로 무시할 수 없는 건 지금 같은 문장에서 혹은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나서 이 대절과의 연결성을 보일 때 시제 일치가 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시제 일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B를 소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will이 정답이 되는 패턴은 확실하게 미래 시점에 있거나 그 다음에 if절이라고 항상 will은 아니지만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조건 혹은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을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룰을 어긴다면 받아야 될 그런 포인트나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너무나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will이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형태들 외에는 우리가 바로 나머지 거는 이렇게 소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could는 어떠한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조동사도 소거법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32점 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 65점 분들도 적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선적인 건 해석이다. 항상 이렇게만 풀다 보면 내가 이런 회차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항상 해석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갈게요. 15번은 it is necessary that 또 나왔네요. 당위성의 형용사 keep. 그래서 should 생략 나왔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이에요. failed는요. 바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has가 있으니까 이거 투부정사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실제로 계셨는데 이 has라고 하는 건 완료의 형태를 알려주는 조동사일 뿐이라서 딱 요 fail 동사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패턴이 바로 비동사의 변환 형태거든요. am, are, is, was, were.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32점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초적인 것도 좀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m, are, is, was, were. 그 다음에 PP 형태가 오는 경우는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고 이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be, caught. 그 다음에 ing 형태다. 또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to address인 C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이에요. 자, 접속 부사 유형으로 요약,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자, 내가 아주 유망한 컬리지, UK에 있는 유나이티드 킹덤에 있는 컬리지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죠. competition, 그 경쟁력이에요. 경쟁력이 아주 거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자, 1번. 이제 학교, 컬리지 지원. 유명한 학교예요. prestigious. 지원했는데 경쟁이 아주 셀 것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I hope my dedication and achievements. 나의 이 헌신과 이런 성취감, achievements가 will pave the way. 길을 닦을 거예요. For a transformative educational journey.
나의 이러한 이제 교육적인 여정을. 그리고 unlock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lock은 잠그다라는 키워드죠. 그럼 unlock은 열다요. 잠그는 것의 반대니까 열다. 기회를 열어준대요. Personal and academic growth에 대한 길을 열어준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번을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하면 결국 뭐예요? 내 길을 열어줘. 어때요? 아주 깔끔하죠? 열어줘. 내 기회를 열어줘. 요 정도로 아주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소거하셔야 되는 게 어떤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이게 역접인지 순접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반대의 상황이 될 게 전혀 없어요. 따라서 nevertheless, X. 그리고 instead는 대신에잖아요. 대신에라면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일을 했다. 이 정도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맥락, 논리적 흐름이 전혀 매칭되지 않습니다. For example은 여러분, for example과 moreover의 차이가 뭐죠? For example은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요. moreover은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명쾌하지 않아 라고 느끼셨다면 속어법으로 가셔야 돼요. 구체 설명이라면 구체적으로 경쟁력이 셀 거라 그랬죠. 그쵸? 나는 경쟁력이 셀 거라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UK에 지원한 학생 수가 내가 지원한 학생 수가 10,000명이라는 거죠. 10,000명 중에 1명을 뽑는데 이런 식으로 수치가 등장하거나 장소의 키워드가 등장하거나 구체적인 사례, 예시가 등장해야 for example이 정답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설명을 나열하는 느낌이에요. 지원을 했는데 경쟁력이 매우 셀 거야. 게다가 나는 게다가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추가 설명 정도로 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느껴져도 실제로 이런 문장의 구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속어법을 활용하시고 가장 적절한 걸 일단은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지원한 것이 결국에 나의 길을 열어줄 거야.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는 그러한 뉘앙스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속어법으로 적용을 언제든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동사도 그 다음에 연결사도 먼저 요약을 해보시고 항상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일단 해석을 해보고 나서 일단 소거할 수 있는 건 먼저 우선적으로 소거를 해주시고 나서 그래도 너무 헷갈려요. 그럴 때는 짧게 이렇게 적어보는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서 논리성을 파악해 주시고 소거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음 8번입니다. 18번. By the time 대표적으로 미래 완료 진행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근거하에 가셔야 돼요. 4 months가 기간. 그래서 미완진. B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풀어봤던 시제를 한번 보세요. 겹친 게 있나요? 네, 전혀 없죠. 네, 겹친 게 없이 하나씩 6문제가 골고루 출제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19번입니다. 자, she was eager 다음에 올 것은 바로 투부정사예요. 지금 이런 형태들은 사실 암기가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be eager to. 자, 그 다음에 또 be likely to. 이런 형태들은 투부정사가 바로 오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phrase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부정사는 벌써 다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것에서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다 동명사가 정답이다라는 것까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번으로 갈게요. Right now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바로 meticulously documenting B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Right now. 오케이?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2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Can't imagine. 여러분, imagine이라는 키워드는 그냥 바로 ing가 정답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저라서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걸 외우기까지 얼마나 반복을 했을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특별히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I'm in Paradise로 외워주신 우리 인강생분들 I'm in Paradise 오늘 한번 또 적어보시면서 I에 해당하는 imagine, include, 자, 그 다음에 involve. 다 포함하다, 수반하다의 의미죠.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 ing를 취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 슬라이드에 혹은 종이에다가 P로 시작하는 동명사를 취하는 거 다 적어보세요. 지금 딱 적었는데 내가 5개 이상 적었다. 그러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릴지도 몰라요. 자, 일단 P로 시작하는 거. 자, 여러분들 멈춰서 다 적어보시고. 자, permit. 허가의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put off. 미루다. 그 다음, postpone. 자, 그 다음, 금지의 의미도 다 ing를 취합니다. prevent. 그 다음, prohibit. 그럼 금지의 의미를 지닌 limit나 ban도 당연하게 ing를 취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ban도 ing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practice도 ing를 취해요. practice.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magine ing니까 not having, not은 항상 앞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ng가 정답이고요. 이미 투부정사가 3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거에서 만약 헷갈렸다면 그냥 ing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결국 3대 3으로 등장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2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자, 지금 보니까 that라는 키워드가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답을 간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단어가 사람 명사인지 사물 명사인지 모를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까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that가 있고요. 뒤에 있는 키워드도 보면 좋겠지만 지금 ABCD 선택지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Selflessly dedicated her expertise. 그녀의 전문 지식을 어떻게 헌신적으로 다 사용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누가요? that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녀의 expertise니까 that는 누구일까요? veterinarian이라고 해서 바로 수의사예요. 수의사. 실제로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that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게 사물명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는 위치가 없겠지만 who가 아닌 위치를 정답으로 선택해서 틀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열려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시면 what 속어, 그 다음 where 속어죠. that가 장소로 헷갈리신 분들은 이것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where 뒤에 불완전문이에요. 그래서 속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BC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that과 who 뒤에 문장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완벽하고 하나는 불완전합니다. 컴마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패턴을 많이 취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that she selfishly dedicated her expertise. 완벽한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습니다. 그런데 C번을 보니까 who selflessly dedicated her expertise. 뭐가 부족하죠? 주어가 없네요. 그럼 우리는 불완전한 그 문장을 정답으로 채택할 것이니까 바로 who를 정답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물명사가 컴마 없이 나오는 경우에 그런 얘네들이 좋아하는 답이 있어요. 사물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that과 위치를 고민하게 만들면서 정답을 that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32점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사람이 정답인 경우는 that과 who를 헷갈리게 만들고 who를 채택하는 경우가 거의 이런 식으로 출제했습니다. 컴마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3번으로 가볼게요. if, 과거 동사, would,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24번. 너무 빨리 가죠? 자, if it had not been for, had PP, 그럼 would have faltered. 그래서 C번 정답.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가정법 그냥 공식대로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혼합가정이 나올 가능성은 정말 희박해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미 외워주신 분들은 나중에 그 패턴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32점 분들은 굳이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은 이제 접속사 유형으로 부사절 접속사예요. 부사절 접속사의 용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부사라는 게 뭐죠?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고 동사, 형용사, 부사를 다 수식할 수 있네요.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이렇게 부사절은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해석을 할 때 좀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부사 먼저 해석을 해보시면 이걸 1번으로 두고 그 다음 주절을 2번으로 놓고 해석을 해보시면 그 논리관계가 너무나 확실해질 텐데 지금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Departure time이 거의 가까웠어요. 그래서 passengers들은요, can confidently board the aircraft. 지금 비행기에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Assure that their safety, 안전과 그 다음에 안락함이 are guaranteed,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보통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입장을 하죠, 그쵸? 자, 그럼 1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The flight crew follows strict aviation rules. 엄청나게 이제 엄격한 비행, 항해, 비행의 의미예요. aviation rule을 따라요. 그러면 승무원은 엄격한 항공 룰을 따라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They can trust in a smooth and secure journey. 그러면 안전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러한 여정을 믿을 수 있다. 그냥 승객들은 안전한 여정, 신뢰 가능하다. 신뢰, 오케이.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연결성을 한번 볼 거예요. 승무원이 엄격하게 항공룰을 따른다면 여정이 아주 신뢰할 만할 거다. 일단은 가장 적절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케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unless는 if not입니다. if not을 한번 넣어볼게요. 승무원이 엄격한 항공 룰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신뢰할 만해요. 어때요? 완전 반대의 내용이 되겠죠? while이 동안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안에로 정답이 채택될 때는 우리 진행시제의 그런 규칙을 좀 따릅니다. while 다음에 진행시제가 나오고 그다음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주고요. 반면에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또 이제 대조의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조의 상황은 아니에요.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혹은 뭐뭐 한다면의 조건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자, in case와 as long as를 일부러 같이 넣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외우실 때 in case의 정확한 해석 포인트를 잡는 걸 힘들어 하시거든요. in case는 딱 요렇게 보세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 승무원이 엄격한 항공 룰을 따른다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안정한 여정 신뢰를 가능해?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건 보통 어떤 거예요?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요거를 배치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의 맥락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in case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런 포인트의 문장과 함께 나올 거고요. as long as는 어떠한 조건의 사항과 같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승무원이 엄격한 항공 규칙을 잘 따른다면 이제 승객들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요약요약 연결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더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26번으로 갑니다. 자, 26번은 또 이제 시제 유형이네요. 바로 별표를 치고요. The team of engineers. 자, 그 다음에 4 months라고 하는 뭐밖에 없어요? 네, 완료 단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까 has been ing 나왔고 will have been ing 나왔으니까 had been ing가 정답이야. A번 체크 이렇게 가셔도 무방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일단 지금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뒤에 시제를 한 번 더 보세요. They integrated cutting edge technology, 최첨단 기술. 이거보다 중요한 건 과거 시제였죠. 그쵸? 과거 완료 진행 그냥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똑똑한 방법은 속어예요.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본인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독해 소재 하나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의 소재고요. 지금 우리가 먼저
편지의 목적을 먼저 풀고 그 다음 어휘 문제를 take effect라는 키워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한글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편지가 and brimming with creativity, 그래서 너의 창의성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그냥 호프 내용이고요. 바란다.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As the instructor for our beloved Julie making class. 자, 일단 클래스를 다니나 봐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I am delighted to witness your passion. 난 당신의 열정을 받고요. 헌신을 받습니다. To mastering the art of jewelry crafting. craft가 또 만들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사실 실제로 편지를 쓴 사람의 목적은 딱 요 문장이죠. I am writing to inform you about a change. 항상 중요한 키워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In our class schedule that will take effect. 효력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생깁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next month. beginning of next month니까 다음 달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변화사항이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러한 변화는 has been carefully considered to enhance your learning experience. 당신의 학습 능력을 증가시켜 줄 것이고 강화시켜 줄 것이고 and 보장해 줍니다. You can unleash your full potential as a jewelry artisan. 그러면 줄리 세공인으로서 이러한 예술가로서 당신의 포텐셜을 증가시켜 줄 거라 확신한다. 딱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장이죠. 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려줄게. 딱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주 쉽겠네 하고 선택지로 딱 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항상 실수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키워드까지 꼼꼼하게 보지 않는 경우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음에도 내가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정확한 해석도 중요하고 뒤에 있는 단서까지 전치사고 뒤까지 꼼꼼하게 보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어법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에게 upcoming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벤트? 자, 여기서 상상 금지예요. 이벤트니까 변경하는 걸 이벤트의 범주 안에 넣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벤트가 정답이라면 정확하게 charity 이벤트라는 키워드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 대한 키워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요. 그 다음 B번입니다. To request change. 자, 여기서 change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B번으로 정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바로 여기서 오답이 생깁니다. request는 요청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change를 요청하는 입장이에요? 공지하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공지의 요청이죠. 공지의 요청이 아니라 입장입니다. request는 오답이 되겠네요. request change on the current class schedule. 그래서 일부러 이런 동사 부분에 paraphrasing 그 동사를 넣어서 여기에서 나머지 키워드는 다 괜찮은데 오답을 만들게끔 하는 유형이 많이 등장해요. 자, 그 다음 C번이에요. To notify, 공지합니다. 학생들에게 update가 바로 특별히 이거는 모든 어학시험에서 공통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그런 패턴인데요. update가 바로 change예요. 그래서 이거는 패러프레이징 표현이라 보시면 되고 update in the class schedule. 자, 그래서 클래스 schedule의 변경이나 업데이트를 공지한다. 오케이. 바로 정답은 C번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B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 자, 속어법을 적용할 때 동사 부분의 맥락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D번, to promote a jewelry making technique을 뭔가 홍보하거나 장려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take effect라는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이 스케줄의 변경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음 달부터예요. 그럼 효력이 생기다라는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단어가 오히려 쉬우면 쉬울수록 헷갈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operate는 작동이에요. 운영 작동. 근데 주어가 뭐였죠? 클래스의 스케줄의 변경이잖아요. 변경이 작동한다, 운영한다라는 건 당연히 맥락적으로 맞지 않고 create는 만들다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보세요. 주어가 뭐였죠? change will take effect. 변경이 만든다.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continue, 변경이 계속된다라는 건 이미 앞에도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걸 계속한다라는 의미예요. continue 혹은 resume
이라는 키워드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continue 친구와 그 다음에 resume이라는 친구는 원래 하던 걸 다시 재개를 하거나 했던 걸 쭉 다시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소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start는 하지 않았던 걸 시작한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가장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A번이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풀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정리를 해주시면 정말 1점, 2점을 분명히 올릴 수가 있어요. 5점까지 올리신 분들도 봤고요. 10점 차이가 나신 분도 봤으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점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